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과연 몇 살까지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평균 수명 80세를 훌쩍 넘기며 긴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조선시대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아마도 20살에서 30살 초반을 넘기기 어려웠을 거라는 통계가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몇 년을 살았다는 통계적인 사실을 넘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혹독하고 팍팍한 시간을 견뎌냈는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슬픈 기록이죠.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평범한 일상 속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연약하고 수많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기적 같은 존재였는지를 상상하기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대체 어떤 이유로 이토록 짧은 생을 살아야 했을까요? 그들의 삶을 옥죄었던 현실적인 고난들은 무엇이었을지, 우리에게는 상상조차 어려운 생존 그 자체의 전쟁을 함께 파헤쳐 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처절했던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짧은 생애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빼놓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적이 바로 질병입니다. 지금처럼 병원이 즐비하고 약국이 가까이 있는 시절이 아니었으니 병에 걸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당시의 의료 시스템은 현대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했습니다. 궁궐의 높은 분들은 어이의 진료를 받고 귀한 약재를 구할 수 있었겠지만 대다수 평범한 백성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의술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웠으니 작은 병도 큰 병이 되고 결국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죠. 병의 원인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시대였기에 사람들은 질병을 흔히 귀신이나 조상의 노여움 탓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 대신 미신에 의존하며 구슬하거나 이상한 민간요법에 매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병이 들면 무당을 찾아가거나 산속에서 약초라고 알려진 풀뿌리를 캐어 먹으며 효험을 바랐지만 대부분은 병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기본적인 위생관념마저 희박했으니 오염된 우물물은 백성들의 식수가 되었고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은 온갖 질병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하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오물은 길거리에 방치되기 일쑤였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바이러스와 세균에 노출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염병, 즉 역병이 한번 창궐하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였고 멀쩡하던 사람들이 열병에 쓰러져 앓다가 속절없이 숨을 거두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역병은 마치 불길처럼 번져나갔고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도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길가의 시신을 방치하거나 서둘러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끔찍한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피했으며 마을은 유령처럼 변해갔습니다. 이런 참상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깨끗한 물, 잘 갖춰진 하수시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언제든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은 과거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의 축복과도 같았을 겁니다. 조선시대의 고통스러웠던 질병과 위생의 그림자를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생존의 위협이었던 굶주림과 고된 노동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조선 백성들을 괴롭혔던 보이지 않는 적, 질병과 위생 문제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깨끗한 물 한 모금, 의사의 진료 한 번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는지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죠. 이제 그들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던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 바로 끊이지 않는 굶주림과 고된 노동의 굴레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조선시대 백성들의 일상은 먹고 사는 문제와의 처절한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루 세 끼는커녕 한 끼조차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날들이 태반이었죠. 곡식이 떨어지는 충운기에는 풀뿌리나 나무 껍질, 심지어 흙으로 연명해야 했던 기록들도 전해집니다. 조금이라도 흉년이 들면 곧바로 굶주림이 찾아왔고, 이는 온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영양 부족은 곧 면역력 약화로 이어져 작은 병에도 쉽게 쓰러지는 악순환을 만들었죠. 어린아이들은 물론 성인들까지도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질병의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새벽부터 밤늦도록 이어지는 고된 노동은 백성들의 몸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드넓은 논밭을 일구는 농사일은 물론 성을 쌓거나 도로를 정비하는 등 국가의 부역에 동원되는 강제 노동은 현대인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이었죠. 이러한 고강도 노동은 수많은 질병과 부상을 유발했으며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쉴 틈 없는 노동과 굶주림은 백성들의 평균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요인이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고통 속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도 했습니다. 바로 전쟁이라는 무서운 그림자였죠. 조선 땅을 휩쓸었던 임진왜란과 병자호라는 백성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무참히 희생된 수많은 젊은이들, 불타버린 고향을 뒤로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야 했던 피난민들의 행렬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마을은 잿더미가 되고 애써 지은 곡식은 약탈당해 굶주림은 더욱 심해졌죠. 전쟁은 단순한 인명피해를 넘어 사회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려 백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장기적인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황폐해진 국토는 농사를 짓기 어렵게 만들었고 약탈과 노략질로 인해 삶의 기반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특히 전쟁은 전염병을 더욱 빠르게 퍼뜨리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위생시설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한데 모여 이동하면서 역병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들마저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쟁의 상흔은 수십 년간 지속되며 백성들의 삶에 깊은 트라우마와 무력감을 남겼고 이는 당연히 평균 수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질병과 굶주림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대한 위협 속에서 가장 취약했던 존재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갓 태어난 아기들과 그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집약되어 나타난 가장 비극적인 결과가 바로 조선시대의 높은 유아 사망률이었죠. 어둡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출산은 산모에게도 아기에게도 생명을 건 사투였습니다. 제대로 된 산실도 전문적인 의료인의 도움도 없이 오직 가족의 손길에 의지해야 했으니 출산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산모와 아기의 수는 헤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작은 질병에도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 만성적인 영양 부족과 열악한 위생 환경은 아기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주범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자식을 품에 안아볼 새도 없이 어쩌면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했던 부모들의 비통한 심정은 감히 상상조차 어렵죠.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했던 수많은 아기들. 이처럼 높은 유아 사망률은 조선시대 평균 수명을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백성들의 삶이 시작부터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슬픈 지표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의 짧은 수명은 특정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니라 이처럼 열악한 위생과 의료, 만성적인 굶주림과 고된 노동, 끊이지 않는 전쟁과 사회 혼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집약된 결과로 나타난 높은 유아 사망률이라는 복합적인 거대한 생존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삶 자체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던 그들의 냉혹한 현실을 총체적으로 조명하며 현대인이 누리는 삶의 안정과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을 짓눌렀던 여러 고난들을
살펴보았죠. 열악한 위생과 의료 환경, 지독한 굶주림과 고된 노동,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전쟁과 사회 혼란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얽혀 그들의 수명을 짧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의 사슬이 가장 비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났던 지점이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갓 태어난 아기들과 그 아기를 낳는 어머니들의 생명이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새 생명의 탄생이 오히려 죽음의 문턱과 맞닿아 있었다는 것이죠. 조선시대 출산의 현장은 마치 생사를 가르는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나 전문 의료인의 도움은 꿈도 꿀 수 없었고요. 대부분 어둡고 비좁은 집안 한 구석에서 오직 가족의 손길에 의지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위생 개념이 전무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출산은 산모에게는 물론 갓 태어난 여린 아기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산모는 출산 과정에서 감염이나 과다 출혈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고 아기 또한 태어나자마자 온갖 질병과 감염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작은 병균 하나에도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아기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젖을 먹여도 만성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고 오염된 물과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은 아기들의 연약한 생명을 시시때때로 위협하는 주범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돌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너무나 흔해서 심지어는 아이가 무사히 자라기를 기원하며 일부러 천한 이름을 붙여주는 풍습까지 생겨날 정도였으니까요. 사랑스러운 자식을 품에 안아볼 새도 없이 어쩌면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했던 부모들의 비통한 심정은 감히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이처럼 높은 유아 사망률은 조선시대의 낮은 평균 수명을 결정적으로 끌어내리는 가장 큰 요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백성들의 삶이 시작부터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슬픈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한 생명이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죽음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했던 냉혹한 현실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안정된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마주했던 가혹한 일상이었습니다. 결국 조선시대 백성들의 짧은 수명은 단 한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열악한 위생과 미비한 의료 시스템, 끝없이 이어지는 굶주림과 고된 육체 노동의 굴레,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전쟁과 사회적 혼란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생존 시스템의 결과였던 겁니다. 삶 자체가 매 순간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던 그들의 냉혹한 현실을 총체적으로 조명해보니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삶의 안정과 건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선물인지 더욱 깊이 공감하게 되죠. 우리의 선조들은 이처럼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삶을 이어가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고된 삶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풍요로움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앞으로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가꾸어 나갈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은 단순히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안정과 건강, 그리고 장수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토대였죠. 그분들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지금의 우리가 이토록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들의 끈질긴 생명력과 희망,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노력들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오래 사는 삶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몸, 그리고 전쟁의 위협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안전한 일상은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는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역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온 인류의 지혜와 문명이 쌓여 이룩해낸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가혹한 운명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삶을 이어갔던 그들의 용기와 끈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함께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의 짧았던 수명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강인한 생명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 전쟁의 그림자 아래에서도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비록 그들의 삶은 고단하고 짧았을지라도 그 안에는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공동체를 위한 희생, 그리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던 숭고한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안락한 삶은 바로 그러한 선조들의 끈질긴 생존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결과물일 테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삶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를 깊이 공감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오늘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채워나가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교훈이자 유산이 아닐까요?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는 거울이 되어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미래를 향한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역사는 단지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가장 강력한 도구이죠.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간 본연의 강인함과 나약함, 그리고 끊임없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인류의 의지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겁니다. 이처럼 역사는 우리에게 현재를 돌아보는 거울이자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선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지식의 지평을 넓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